최고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성남의 얼굴전, 이거를 전시를 관람하러 왔거든요. 네, 오늘 그 전시 기획부 신창근 과장님이 오늘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남의 얼굴전은 이제 성남을 소재로 성남의 얼굴전 전시 기획을 담당한 성남 최고미술관의 신창근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남의 얼굴전은 성남의 성남의 태동을 상징하는 광주 대감지 사건이라는 그런 배경을 모티브로 해서 과거에 이제 성남의 영향을 거주했던 텐트라는 처음하고 구조물로 한 소재를 가지고 집을 이제 구조물로 해서 그 안에 다양한 집을 소재로 한 작품을 리뷰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시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제 영상이나 소치나 비디오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네, 그 집이 있고 아니면 온실도 있고 좀 다양한 텐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마다 조금 전시 작품이 조금 그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자의 의도는 이제 구조물이란 집을 구조물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작가의 인연기의 어떤 추억이나 표현을 보고자 하는 작품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 이제 그림을 붙인 본인이 이제 걸어왔던 인연기의 과정의 어떤 녹아있는 작품을 안에 디테일을 합친 그런 집과 관련된 작가의 작품 성향과 관련된 내용의 작품을 가지고 그게 조각이 됐든 회화가 됐든 설치물이 됐든 다양한 작품 장르 형식으로 구현하고자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됐습니다. 네. 저쪽에 또 작품 보면은 마치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작가는 이제 크리스탈 공예 작업을 하는 이제 손승희라는 작가님이시고요. 철 구조물이라는 집 안에 유리 크리스탈 유리로 조명이 좀 이렇게 강하면 이제 반사되는 그 때문에 조금 이제 작품도 잘 보일 텐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보여야 그런 유리 작업을 하시는 공예 유리 작가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남의 얼굴전에 참여한 작가로서 본인이 오늘 전시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의 얼굴전을 제가 3번째 정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성남의 얼굴전의 커다란 주제는 성남이라는 어떤 도시의 기초적인 어떤 역사, 자생했던 역사의 어떤 텐트라는 개념. 그러니까 던져진 땅 위에서 이제 불현듯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어떤 고뇌 같은 것들이 그것을 지나서 이제 시간 속에서 지금의 성남이라는 도시도 큰 도시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텐트라는 어떤 그런 소스를 가지고 다양성 있는 12명의 이제 작가들이 각자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는 전시가 펼쳐지게 돼서 또 그 중에 작가로서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특별히 그동안 평면회화, 스케치 등으로 이제 작업을 해왔지만 미디어 아트라는 또 새로운 어떤 영역을 제가 또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여름 내내 굉장히 길었던 그 여름이 또 무난히 어떤 지나가는 그
내 시간 속에 다시 그 삶과 또 어떤 시간과 집, 우리들의 어떤 기억, 풍경 이런 것들을 이제 축약해서 제 영상 속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영상 소스는 사실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구현이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정확히 될까에 대한 어떤 또 불안함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설치도 잘 됐고 제가 만든 영상도 잘 구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 속에 어떤 삶을 지나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이제 경계 사이에 있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그 욕망의 덩어리들이 멈춰지지 않는 동안은 꾸준하게 그 작업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를 내 일상 속에서 담는 하나의 그저 어떤 테마를 꾸준하게 한다기보다 저는 좀 변화 있는 삶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이번에 사실은 공간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거 진짜 크게 좀 펼쳐보자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것 속에서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팝 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사실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미디어 아트의 좀 상징적인 선구자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아트로 미디어 아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성남의 얼굴점과 연계된 강의를 제가 성남 아카데미 거기서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걸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또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잘했는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는 건 사실 미디어를 이용한 이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정의를 결국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 속에서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SNS 또 미디어 또 우리가 가까이서 TV나 또 여러 가지 핸드폰 속에 이제 결국은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결국은 관계성 속의 소통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삶도 좋았지만 내가 지금 SNS라든지 이런 현대의 어떤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로서 저는 이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에 쭉 관심을 가지고 혼자 좀 독학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여기 전시에 미디어 아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 이 작품을 제작하는 그 과정이 좀 상당히 궁금하네요, 사실.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과정은 저는 사실은 이 미디어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여기 성남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에 그 다큐 제작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땐 정말 제가 딴짓고 헤엄치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캠코더를 만졌고 그거를 찍어서 이제 제가 다큐를 내 마음의 폴더 비우기로 해서 한번 상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식 편집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잠깐씩 듣고 겨우겨우 이제 해냈던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이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새로운 소통 예술에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써봤지만은 이제 프리미어라든지 소니베가스라든지 또 파워 디렉터 15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에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이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이제 설정. 근데 이제 영상 소스라는 걸 너무 이것저것 다양하게 가져가면 사실은 그 주제가 불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순한 어떤 영상 소스를 조금 변화를 주고 트랜지션이라든지 효과 등을 이용해서 그게 출력이 되고 또 이게 또 인코딩 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코덱이 안 맞으면 이게 상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훈련이 좀 필요하고 사실은 누구나 그 예술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단지 캠퍼스에서 이거는 영상, 움직임의 예술로 바뀐 것 뿐이지 뭐 예술의 어떤 장르에 뭐 내가 어떤 거에 국한돼서 한다는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삶 속에 앞으로 뭐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삶이 이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발전되는 어떤 그 미디어라든지 예술의 그 입장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꾸준하게 연구가 되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그것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그 생활 속에서 계속 그 업로드 시키는 그런 네. 작업의 그 어떤 종착점 예. 이런 것으로 이게 작품이 이제 승화되고 이런 네.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저는 늘 그 선생님 작품을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 늘 생활 속에서 계속 예,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활 속에서 늘 그래서 뭐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거는 사실 뭐 내가 일상 속에서 모든 거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가 예술이라고 해서 예술에 대해 국한돼서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또 내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연결되는 어떤 스토리나 스토리텔링들이 내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떤 설치라는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버려지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버리는 어떤 커피 믹스 같이 바로 타서 먹을 수 있는 커피 믹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버려지기도 하고 무심하게 이제 지나가는 어떤 풍경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 리사이클링의 어떤 개념보다는 리아트적인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다시 바라보기, 일상의 다시 바라보기 그런 것들이 예술로서 또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저도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 편견도 사실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소통되는 또 새로운 관계성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제 어느 날 우연히 와서 그 사진을 찍어준 제 후배의 그 사진을 올리겠다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소통의 자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현재를 삼는 내 삶의 하나의 미디어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늘 길거리를 지나거나 내가 어느 장소에 있을 때 찍어내는 이제 사진 한 컷 그게 다시 또 컬러가 익혀져서 나오는 어떤 디지털 아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생소하지 않고 그날 또 내가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술로서 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시한 작품들이 몇 작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제 컨셉. 지금 이제 커다란 그 성남의 얼굴전 주제는 이제 텐트 보금자리를 갖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 이제 자신의 텐트 속에 각자 담기는 자신의 이야기는 틀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어떤 지나간 내 그 삶, 오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목하고도 뭐 모든 것은 흘러간다. 하나의 시간의 집, 또 몽환적인 침묵, 또 반영된 추상.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속에 자신이 담겨져 있고 그 시간 속에 내가 걸어가고 지나간다. 이런 테마를 갖고 제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것들,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하나의 단편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네.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네. 작품을 이렇게 제가 선생님 작품을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 아까 이제 시계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네. 미디어 아트를 만들기도 한 네. 거를 제가 봤는데요. 네. 네,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 소설적인 그 명제가 조금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들의 뭐 삶
시간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시간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흘러가고 365일이라는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뭐 자신이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할 때 모든 것이 그 어떤 결정의 시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또 내가 담긴 어떤 내 모습 같은 게 시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여기에 지금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전체적인 영상 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제 자연의 현상이지만 나는 비를 맞을 수도 있고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할 수도 있는 거는 내 선택이고 또 이 앞에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시간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제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어떤 손이라는 어떤 내 욕망의 덩어리들이 왔다 갔다 시간 속에 하면서 결국은 내가 어디가 종착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멈춰지지 않나. 그러지만은 계속 걸어가는 어떤 내 모습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집이라는 의미. 집이라는 의미는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안식처, 보금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이나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기는 자기의 생각은 정말 다르고 느낌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편안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집이라는 게 뭐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과의 뭐 도란도란 어떤 이야기 속에 행복한 모습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집이 나한테 행복하게 현재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어느 지금 실릴 잡지에도 얘기했지만 약간은 마리오네트 인형, 그 마리오네트 인형을 보면은 내가 결국은 그 인형을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걸어갈 수밖에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집이라는 어떤 그거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집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저는 이번에는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예술이라는 게 뭐 누구나 이제 현대인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불안한 세상을 극복하는 자신의 방법이 나한테는 이 예술로 다가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자기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방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 전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그 작업을 또 이렇게 시도를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작품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서 한 10월 달에 또 다시 이어지는 지금 삼청동 전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이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이제 또 회화가 될 것 같아요. 장소가 이제 그 미디어를 펼칠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것 같고 약간은 또 설치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이라는 어떤 그 작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설치물과 회화성은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꾸준하게 생각했던 거는 작가가 작업할 때 늘상 뭐 1년 내내 똑같은 작업을 제시하고 표현하고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성향상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전을 하거나 이럴 때 한 번도 같은 작업을 연속해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어떤 시간에 또 하나의 또 뭐라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또 계속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뭐 머무를 수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늘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또 가장 또 가슴에 남았던 작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순수 예술 작가들이 있고 요즘에 그 뭐 연예인들이나 네. 좀 그런 분들이 상업적으로 그 작품을 뭐 이제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런 간극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예술의 어떤 시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투자의 개념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학부 때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또 회사에서는 이제 그 조경, 환경예술이라는 걸 다뤘는데 그때 그 시간 속에 들어있으면서 생각한 건 내가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을 한다라면 너무 쪼달리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러한 예술을 내가 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게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몇 프로의 어떤 상위에 랭킹되는 뭐 작가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뭐 언더그라운드라도 상관은 없다. 내가 전시할 수 있는 장소와 내가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아랑곳하지 않고 가겠다. 근데 그건 뭐 또 하나의 나의 위안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이전에 성남 속 갤러리를 스케치하다라는 제목을 받고 어느 갤러리를 제가 이제 담아낼 그 다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보통 갤러리 하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든 어떤 장소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정제된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어색한 느낌으로 그거를 바라본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어떤 미술관과 일반인들의 그 어떤 문화적인 간극을 좁혀나가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언제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미술관과 갤러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다들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또 이 작가들이 또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어느 순간 입을 막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렸지만 그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예술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라면 작가들은 아마 순수하게 거기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러한 기회가 온다라면 끝없이 이제 그 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작업을 이어가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고 예술이라는 게 어렵고 또 뭐 돈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